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정부가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를 3년 앞당겨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석탄발전소 가동 제한을 확대하는 등 대기질 개선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중국이 자국의 대기질은 크게 개선됐지만 한국은 제자리 걸음이라며 또다시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5년 동안 이어진 오염 저감 조치의 효과라는 건데 중국 정부의 발표 내용에 대한 검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홍역에 이어 수두 환자가 빠르게 늘면서 올해 들어서만 5천 명을 넘었습니다. 보건당국은 예방접종을 하면 발병을 막을 수 있고 감염되더라도 가벼운 증상만으로 지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2일 화요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정부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대책의 하나로 노후 석탄발전소를 조기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또 미세먼지가 많은 날 석탄발전소 가동을 제한하는 상한 제한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2025년까지 폐쇄하기로 돼 있는 30년 이상 노후 석탄발전소는 모두 10기입니다. 정부는 이 계획을 오는 2022년으로 3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는 노후 발전소 폐쇄를 앞당겨서 대기질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와 함께 신규 석탄 발전소의 진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태안 1, 2호기 등 석탄 발전 6기를 미세먼지가 적게 나오는 LNG, 즉 액화 천연가스 발전소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나아가 발전소 가동 우선순위를 정할 때 연료비뿐 아니라 환경 비용까지 모두 고려하는 환경 급전을 4월부터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환경 비용을 감안했을 경우에는 노후 석탄 발전소보다는 친환경 발전소들의 가동이 우선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동시에 미세먼지가 많은 날 석탄 발전을 자제하는 상한 제약 규정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석탄 발전 비중을 지난 2017년 43%이던 것을 오는 2030년 36%대로 줄이면 미세먼지 배출은 62%가량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 들어 에너지 전환 정책 때문에 석탄 발전과 미세먼지가 늘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중국 정부가 자국은 대기질이 크게 개선됐지만 한국은 그대로라면서 미세먼지의 한국 책임론을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오늘부터 양국 정부 간의 회의가 열리는데 책임 공방과 증거 싸움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강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생태환경부는 지난해 대기오염 감축 목표를 달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오염이 심한 베이징과 텐진시, 허베이성 등 세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10% 넘게 낮아졌다는 겁니다. 성과를 자랑하면서 우리나라를 겨냥해 한마디 던졌습니다. 중국의 대기질을 책임지는 생태환경부의 류빙장 국장은 중국만 탓하다가 미세먼지를 줄일 절호의 기회를 놓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류 국장은 중국은 공기질이 40% 이상 개선됐는데 한국은 그대로이거나 조금 나빠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대대적인 오염 저감 조치가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대기질이 좋아졌다고는 해도 세계보건기구의 권장 기준과 비교하면 아직 높습니다. 중국 정부의 발표 자료가 다 맞는 건지 상호 검증도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미세먼지 저감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한 한중 정부 간 협의가 시작될 예정이어서 책임 공방과 증거 싸움이 예상됩니다. YTN 강성웅입니다.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이 정부가 추진해오고 있는 연구개발 혁신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차관은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신년 할애식에서 올해는 정부 R&D 예산이 20조 원을 돌파한 의미 있는 해라면서 R&D 혁신 과정에서 과학기술 석학들이 이뤄온 과학유산을 우리 사회에 이어지고 활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연구자 중심의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한림원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과학기술 분야 석학의 교류와 활용을 통해 기초연구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우수한 과학기술인을 발굴하기 위해 지난 1994년 설립됐습니다. 그럼 이어서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의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당장 성과가 나지 않더라도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 나간다는 생각으로 긴 호흡을 가지고 과학기술 기초연구 분야를 꾸준히 지원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혁신성장의 원동력을 제공하는 미래 신산업 그리고 원천연구 투자를 강화하는 동시에 자율과 창의를 제공하는 기획,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과제 선정, 그리고 과정 중심의 평가, 그리고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 등으로 R&D 혁신을 가속화할 예정입니다. 로봇을 창업 활동에 연계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로봇, 특히 드론 비즈니스 센터를 구축하고 스마트 로봇 산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기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걸그룹 노래에 맞춰 춤을 추는 로봇의 동작을 신나게 따라하는 아이들. 한편에서는 가상현실 속으로 들어가 화재를 진압하며 용감한 소방관의 꿈을 키웁니다. 소방차가 돼서 구조도 하고 불도 꺼질 거예요. 기타 연주자 옆에선 드럼 로봇이 정확히 박자를 넣어주고 있습니다. 로봇을 직접 체험해보는 공간이 정식 개장을 앞두고 학생들 앞에 선을 보였습니다. 요즘 대세인 드론을 직접 날리는 체험은 물론 컴퓨터를 통해 조종 기술을 익히기도 합니다. 로봇이 일상생활 속으로 영역을 넓히는 가운데 인천시는 로봇을 일자리와 연계시키는 비즈니스 센터를 구축했습니다. 드론을 활용한 영상 촬영과 교육을 통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물론이고 학습용 로봇 완구를 통해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워나가겠다는 겁니다. 인천의 창업 기업이 인천의 로봇 경제와 문화 확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올해도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용 노래 반주기를 조립하는 공장입니다. 사람과 가까운 곳에서 작업을 도와주는 협동 로봇은 반복적이고 정밀한 작업의 제격입니다. 산업용 로봇 같은 중후장대한 장치와는 달리 이 협동 로봇은 가격도 저렴하고 운용도 비교적 쉬워서 활용도가 높습니다. 불량률이 나왔던 스크류 작업들이 지금은 로봇이 함으로써 불량률이 없어요. 이미 10개 산업체에 협동 로봇을 지원한 인천시는 올해도 관련 업체를 선정해 로봇 도입비의 50%를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이 많은 인천은 로봇 산업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도 동시에 꾀하겠다는 전략입니다. YTN 이기정입니다. 이번 21세기에 세 번밖에 볼 수 없는 슈퍼블러드 울프문 현상이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관측됐습니다. 블러드문은 달이 지구의 그림자에 가려지는 개기월식 때 태양빛이 완전히 차단되지 않고 붉은빛이 전달돼 달이 붉게 보이는 현상입니다. 슈퍼문은 달이 지구와 가장 가까워질 때 뜨는 보름달이며 울프문은 늑대들이 울부짖는 1월에 뜬다고 해서 미국 원주민들이 붙인 이름입니다. 슈퍼블러드문은 21세기 들어 지난해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인데 세 번째이자 마지막은 2037년 1월 31일 밤에 뜹니다. 슈퍼블러드문은 미국과 유럽, 아프리카 일부에서 관측됐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와 호주 등에서는 볼 수 없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 이어서 경기도에 홍역 확진 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서울과 전남에서도 홍역 환자가 1명씩 발생한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확진 환자는 총 30명으로 늘면서 확산 추세인데 보건당국은 발생 사실을 숨기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정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7일 30대 A씨가 서울의 한 병원을 찾았습니다. 지난해 말 베트남 여행을 다녀온 뒤 몸에 발진이 생겨섭니다. 진찰 결과 홍역이 의심됐던 A씨는 곧바로 다른 병원 감염내과를 찾았고 그곳에서 홍역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구에 이어 서울에서 발생한 첫 환자였습니다. 그러나 서울뿐이 아니었습니다. 전남에서도 30대 B씨가 필리핀을 다녀온 뒤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당국이 대구, 경북과 경기도의 환자 수만 알려왔기 때문에 서울과 전남 사례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YTN 보도 이후 뒤늦게 보도 참고 자료를 내고 서울과 전남 환자 등을 산발적으로 발생한 환자라고 따로 분류해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과 전남의 경우 2명 이상 집단 발병 사례가 아니어서 이번 홍역 유행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직 옆으로 확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산발 사례라고 하고요. 산발 사례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가 대응하고 모니터링하고 있고 산발 사례에 대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일괄적으로 발표를 하거나 집계를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지난 11일 시흥에서 생후 8개월 된 영아가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주말까지 인근 안산에서 8명이 홍역에 감염됐고 1명의 환자가 더 나왔습니다. 안산 환자 가운데 일부는 시흥 환자와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만큼 전염력이 강해 민관 협력과 정보 공유가 필수적인데 보건당국이 한 명 발병은 유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는 건 사태 악화를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난해 12월 대구를 시작으로 확인된 홍역 환자 수는 총 30명입니다. 유행 지역인 대구 경북과 경기도 시흥 안산이 각각 17명과 10명이고 서울, 경기 안양, 전남 각 1명씩입니다. 연령대별로는 만 4세 이하가 15명, 20대 9명, 30대 6명입니다. YTN 김정혜입니다. 우리나라는 홍역 퇴치 국가를 선언하고 5년 전 세계보건기구에서 인증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왜 홍역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지, 홍역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는 2006년 홍역을 완전히 퇴치한 국가라고 선언했습니다. 2014년에는 세계보건기구 WHO로부터 홍역 퇴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왜 홍역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걸까? 그 이유는 해외 여행객이 느는 상황에서 해외에서 발생하는 감염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해외에서 감염돼 국내에 들어와 홍역 환자로 확인되는 경우와 이들을 통한 2차 감염이 늘고 있습니다. 환자에 대한 부모 접촉자라든지 돌보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별 검사를 실시를 해서 확진이 나올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외국인이라든지 해외 출입한 사람에 대해서는 추적 관리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홍역에 걸리면 기침이나 콧물, 결막염 등 감기와 비슷한 증상을 보입니다. 심해지면 고열과 함께 온몸에 발진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홍역 확진 환자는 전염성이 없어질 때까지 격리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홍역 의심 증상을 보이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홍역 예방을 위해서는 예방접종이 가장 중요합니다. 홍역 예방접종은 원래 생후 12개월에서 15개월, 만 4세에서 6세 사이에 2차례 접종하는데 유행 지역에서는 4주 간격을 두고 1차, 2차 접종을 앞당겨 맞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전염성이 강한 홍역 발생이 늘고 있는 가운데 수도도 역대 최다 규모였던 지난해 수준으로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포털에 따르면 올해 신고된 수두 환자는 20일 기준으로 벌써 5천 명을 넘었습니다. 수두 환자는 2016년 5만 4천 명, 2017년 8만 명, 2018년 9만 6천 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감염 질환인 수두는 주로 겨울과 늦봄에 유행하며 평균 14일에서 16일의 잠복기를 지나고 미열을 시작으로 온몸에 가려움증과 발진, 물집이 생깁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예방접종을 완료하면 발병을 막을 수 있고 감염되더라도 가볍게 앓고 지나가기 때문에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애나 임신, 치매 등의 이유로 국가암검진을 받지 못한 건강보험 가입자도 올해부터 국가로부터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이달 말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당해 국가암검진 대상자인데도 검진을 안 받았다가 뒤늦게 암을 발견하면 별도로 의료비를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지원 한도액은 그의 본인 일부 부담금 200만 원입니다. 현재 지원 기준은 직장 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 월 9만 6천 원 이하, 지역 가입자는 월 9만 7천 원 이하입니다. 국가암검진을 받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국가로부터 별도의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그 해에 검진을 받는 게 좋습니다. 댄스 스포츠를 즐기는 노년 여성은 일상 활동에 장애가 발생할 확률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74% 줄어든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경희대병원과 일본 도쿄 도립노화연구소 공동연구팀은 70살에서 84살 사이의 일본 여성 1,000여 명을 대상으로 댄스 스포츠가 식사와 목욕,
보행 등 일상생활에서 생길 수 있는 장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 결과 평소 댄스를 즐긴 여성은 댄스를 하지 않았던 여성보다 일상생활에서 장애가 발생할 확률이 74% 감소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연구팀은 댄스가 균형감과 근력, 지구력을 모두 키워줄 뿐만 아니라 인지기능 저하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입증한 연구라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뇌졸중은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세계 사망 원인 2위이고 단일 질환으로는 1위를 차지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치료 기회를 90% 상실한다는데요. 특히 겨울철에 뇌혈관을 주의하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가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 4시 사이언스 투데이 내 몸 보고서 시간에는 소리 없는 저격수, 뇌졸중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후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